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상담자분들이 이제 법률적인 용어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잘못 생각하시고 이제 법률적인 용어를 적용하시는 것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법률적인 단어로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주거 형태라고 그러죠. 직장 또는 뭐 다른 문제로 주말부부로 지내거나 이런 경우는 주거 형태이죠.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이고 이혼 사유로 작용하는 별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당사자분들께서 이 집하고 저 집하고 떨어져서 같이 살지 않으면 무조건 별거라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별거한 지 뭐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하려고 해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이유를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 별거니까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로 작용할 것이니까 당연히 이혼이 될 것이니까 라고 별거라는 단어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실제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별거라는 단어가 정말 여러 가지를 이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거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별거가 장기간의 별거가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확고하고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은 같이 살기 어려운 상황인 거.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 이쪽도 다른 남자랑 같이 살고 있고 이쪽도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두 사람이 이혼하네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사실 재결합이 어려운 상태죠. 이런 별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혼이 되는 사유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같이 살기 어렵다 그래서 이혼 판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별거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냐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별거가 개시된 시점으로 재산분할이 이제 묶이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그 별거되는 시점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혼시가 아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별거를 10년 전에 했다고 치자고요. 그때는 살고 있던 아파트가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아내가 집에서 자녀들과 살고 있고 별거 상태인데 10년 전에 남편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아파트가 3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15억입니다. 그런데 자꾸 별거 하고 말을 하시면 10년 전 별거할 당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정결 시점으로 해서 아파트가 정리될 테니까 아파트가 하나라면 사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남편이 집을 나가 당시에는 아파트가 한 5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현금 자산도 한 5억 있었어요. 그런데 나간 다음에 10년 뒤에 이혼하려고 보니까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하고 4개는 팔아먹었고 현금도 사라졌어요. 근데 이 별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혼한다라고 했을 때 10년 전에 나갔을 때 아파트가 5개고 현금 5억인 게 별거 당시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없어졌다 하더라도 재산분할로 요 상태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5개에다 현금을 놓고 이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별거 시점을 가지고 만약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게 다 남편 명이라고 하면은 아내는 별거를 주장해야 돼요. 요 시점에 나갈 당시가 완전한 별거였고 그 이후에 우리는 연락도 안 했고 돈도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갈 당시 팔아먹었어도 아파트 5개에다 5억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을 유리한 건 아내 쪽입니다. 하지만 남편 쪽은 생각이 다르죠. 10년 조건으로 돌아가면은 본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설사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아깝죠, 주기가.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주장을 해야 돼? 우리 별거가 아니다. 별거가 아니고 내가 직장이 멀어서 집을 나갔던 거고 그동안 아이들 교육비하고 생활비를 다 줬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거가 아니고 그냥 떨어져 살았던 주거 형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인 거가 아닌 거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또 하나, 남편이 집을 나갈 때는요 전세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가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도 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아내분이 오셔갖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때 집을 나가서 별거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그래서 이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왜 이혼하려고 하냐면요, 집으로 재산세 내라고 뭐가 날라온 거예요. 보니까 어머 상가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면 이 상가하고 아파트 이런 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년 전 집을 나갈 때 별거라고 주장하시면 안 되죠. 그죠? 별거가 아니죠. 설사 남편을 못 봤어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 물어보니까 생활비는 받으셨대요. 생활비 줬다.
따로 살아도 샀지만 완전한 별거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10년 전 빈털터리 3억짜리 전세금으로 재산 분할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가하고 현금 자산하고 이런 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별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10년 동안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애들 교육비하고 생활비를 줬는데요. 따로 살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물론 법정이 아니니까 중요하진 않지만 이 변호사 사이도 좁아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 저 별거 있어요, 별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남편이 그 중에 하나를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상담자분들 저 어떻게 찾으셨어요? 유튜브 보시고 인터넷 보시고 오셨잖아요. 남편분도 똑같은 경로로 찾는다고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실관계만 얘기하셔야지 내가 무엇이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별거 했어요 이러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긴 하는데, 별거라는 게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왜 중요한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정리하겠습니다. 별거는 이혼 사유가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준점을 정하는데 어떤 기준점? 별거 당시에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 그 이후에 늘어났든 줄었든. 그래서 별거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오랫동안 떨어져 사시면서 이혼을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을 정해야 내가 재산 분할에 유리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별거라는 주장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